네, 파트 3 부분 말씀드릴 ESG 담당하고 있는 김윤정 연구원입니다. 그 파트 3는 앞서서 파트 1이랑 2랑 좀 다르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엘니뇨 문제, 그 이상기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소결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단의 차트에서부터 나와 있듯이 결국에는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엘니뇨가 다시금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의 역사를 쭉 놓고 봤을 때 엘니뇨 그 다음 라니냐 다시 또 엘니뇨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오지우 연구위원님이나 이제 최진영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기상이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각각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제 딴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대응책으로서 이제 수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기후가 변화했을 경우에 종 다양성이나 이제 작물이 자라는 종류, 그리고 작황, 그리고 뭐 어류의 종류 이렇게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기후가 변화해감에 따라서 작황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류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을 이제 글로벌리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랑 또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의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제 계절적 변동성이 아무래도 심하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계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와 적게 오는 시기, 건조한 시기와 이제 수변한 시기가 나뉘는데 이제 전체 대륙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건조한 곳과 이제 강수량이 많은 곳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과 과잉이 계속 번갈아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때는 홍수에 대응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가뭄에 대응해야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측 상단의 표에서 봐주시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좌측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 고갈, 결국에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들게 되면은 사막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좀 양적으로 좀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한편으로 이제 우측 하단의 그림 봐주시면은 이제 수질 오염에 따라서 오염에 따른 물의 효용성 자체가 낮아지고 이제 더러운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 수자원의 관리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ESG 측면에서 수자원도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는데, 지금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초에 물이라고 하는 목표를 큰 범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기하 종식이라든지 생태계 보존, 뭐 건강과 웰빙 이런 목표들에도 수자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평가 항목으로서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랑 연관지어서 수자원도 역시나 좀 중요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SDG에서 지표로 평가하고 있는 수자원 관리 내용들이나 관련된 투자 규모 추이, 뭐 인프라의 구축 정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농업 생산성이나 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좀 전반적인 경제나 재무 성과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장표에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그림에서 봐주시듯이 뭐 보통은 이제 음식료 산업이랑 좀 연계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뭐 물과 관련된 영역들, 물 집약도 같은 경우는 이제 Y축을 봐주시면 되는데, 뭐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제 물 이용과 그 음식료 산업 같은 경우는 물 이용료가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오히려 이제 에너지 유틸리티라든지
메탈, 케미칼 이런 쪽의 산업들은 오히려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우측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대체로 이제 반도체 제조 많이 하는 국가들에서 수자원 사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가뭄 시작되면서 이제 농업용수로 원래 써야 되는 그 물을 이제 공업용수로 끌어다가 쓰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태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칩메이커 회사들은 이제 2030년부터는 이제 하수 처리장에 있는 물들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가뭄이나 물 부족 시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마련하는 구축 작업에 이제 한창인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농업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물의 수요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 자체는 이제 뭐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면서 뭐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인구 증가율은 여전히 좀 플러스대 2050년까지 플러스대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낮게 잡아도 2030년 정도에는 85억 명 가까이 이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인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 자체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업 생산성 자체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비료 사용이라든지 이제 기계 자동화라든지 스마트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좌측 하단표에서 봐주시듯이 장기 성과를 그려봤을 때 이제 농업 인덱스가 좀 상대 성과가 일반 아키 지수 대비했을 때 좀 상회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 지수를 상대 성과를 봤을 때 2016년부터 이렇게 쭉 그려봤을 때 S&P 500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그리고 이제 도시화랑 산업화에 따라서 이제 일단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용수 사용은 농업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더스트리, 공업 용수로 사용하는 물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우측의 하단 그림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농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공업용수 사용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인구가 점점 도시로 이동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물의 수요가 점점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공급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 스트레스라고 하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권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 사용 효율 자체도 일단은 뭐 산업단이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인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효율성 자체가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역별로 뭐 가뭄인 지역들도 있고 홍수가 나는 지역들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구촌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나 어떤 물 문제와 관련된 그런 고통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확대해 갈 섹터를 고를 때 이제 가장 좀 투자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 상위 섹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료와 농업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 에너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위생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물과 위생은 절대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닌데요. 이제 증가율로만 봤을 때는 이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좀 가장 많이 증가했던 영역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됐고요.
또 당장 이제 오는 6월에 이제 ISSB에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이제 최종안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기후 관련 공시 항목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또 기업들이 공시 의무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데이터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또 수자원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투자 그 관심도는 계속 높게 유지될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TCFD라는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자연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태스크포스 TNFD라는 곳도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그 구조는 TCFD랑 비슷한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TCFD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다룬다면 이제 TNFD 같은 경우는 자연 파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리스크를 다루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생태계 기능이나 뭐 이제 자연 자본 의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의 그 지역들에서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효율성이 낮은 부분에서는 그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좀 개선을 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도 이제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좀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부분의 미국의 수도 폐수 처리 인프라는 이제 대체로 이제 오래됐으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50년 이쪽 저쪽이 되겠죠. 그 이전에 이제 설립이 되었거나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1970, 80년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4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 간 파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누수되는 손실률만 이제 맥킨지에서 집계한 결과로 이제 14에서 18%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용 연수로 봤을 때 지금 뭐 사실 저수지나 댐 이런 거는 뭐 80년까지도 가지만 이제 하수관이라든지 펌프 시설 이렇게 이제 4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내용 연수를 초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체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 이제 미국 수자원 시설과 관련된 건설 지출 금액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400억 달러 수준을 좀 유지를 하다가 한 2020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건설 지출 늘어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지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물 공급과 폐기물 처리라는 이 타이틀만 놓고 보았을 때도 이제 기존의 레벨보다는 상향된 거의 한 600억 달러 수준까지 지금 이제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물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금액 대비했을 때 필요로 하는 이 수요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출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줄여서 인프라법이라고 하는데 이 인프라법 내에서도 수도 기반 시설이나 홍수 대응 능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1,02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세한 부분 이제 우측 하단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음용수나 청정수를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를 새로 교체하고 이제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하고 또 이제 홍수 같은 기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능력을 좀 갖추자라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 순환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이 물 효율성이나 물 스트레스 같은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뭐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이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이제 그 저장용수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홍수가 났을 때는 이제 범람하지 않게끔 잘 관리가 되고 배수가 되게끔 그리고 사용한 폐수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물 순환 관리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제 ETF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ETF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 종류는 총 7가지가 있고 지금 좌측부터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단위의 이제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 게 있고 미국 기업 중심으로 추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파트 4에서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씩 개요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확인을 저희 자료 다운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 좀 다시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워터 인덱스 내에서 편입 종목들을 가지고 기업들을 리스트업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산업별로 좀 세그먼트를 구분을 해 놓았는데 지금 2페이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렬을 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볼드 처리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난 5년 평균치 대비 작년에 매출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들을 볼드 처리해 놓은 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볼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좀 높아지고 있는 형태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2022년에 매출 증가율이 지금 현재 리스트업 해놓은 기업들 중에서 상위 10개의 기업들을 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놓았으니까 투자를 혹시라도 이제 개별 기업단에서 하신다면은 이쪽 기업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